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기분 좋은 10월, 여러분의 웃음이 한 달 내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서로 다른 백신을 부스터샷, 추가 접종으로 교차 접종하는 것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상위 10% 부자들이 미국 전체 주식의 89%를 독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부의 불평등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변이 외에 추가 변이 가능성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남가주 곳곳에서는 어제 학생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하는 학부모들의 시위가 열렸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활기를 찾는 것으로 보였던 요식업이 구인난과 자금난 그리고 재료비 폭등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동안 휴관했던 한인타운 노인센터가 11월 1일 다시 개관합니다. 개관 후에는 당분간 코로나 방역 수칙이 적용됩니다. LA 십지구 마클리리 토마스 시의원이 사실상 LA 시의원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하지만 토마스 시의원은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2억 9,400만 달러가 투입된 LA 국제공항의 외곽 주차 건물이 오늘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4층 규모의 모두 4,300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이 연말 연휴 쇼핑 시즌을 대비해 15만 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12만여 명을 확충하겠다는 계획과는 별도입니다. 스타벅스의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려 하자 본사가 노조 설립을 방해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형 생활용품 제조기업 P&G가 주요 상품의 소비자 가격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생산 비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개선될 기미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전국적으로 두 번째로 많은 지역 방송사를 운영하고 있는 싱클레어 방송그룹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여러 지역의 방송이 중단됐습니다.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동해상으로 시험 발사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규탄 성명을 내고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중국이 최근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는 논란이 나오자 미국은 중국의 핵무기 증강에 대해 강한 우려감을 나타냈습니다. 한국에 귀국하자마자 체포된 남욱 변호사를 검찰이 이틀째 조사 중입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5.18 빼고 정치는 잘했다고 말해 여당은 물론 국민의힘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3차전에서 보스턴이 또 말로 홈런을 앞세워 휴스턴을 12대3으로 대파하고 시리즈 전적 2승 1패로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NBA 시즌이 시작됩니다. LA 레이커스는 오늘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오후 7시 스테이플 센터에서 개막전을 갖습니다. LA 레이커스 경기에 앞서서 브루클린 네츠와 밀워키 벅스 간의 개막전도 열립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3분기 기업들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78.7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는 오늘 구름 거친 쾌청한 날씨입니다.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 71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미주 취항 30주년을 맞은 아시아나항공. 지난 30년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와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10월 19일 화요일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 백신을 맞은 사람보다 바이러스에 감염이 더 잘 된다. 뭐 이거 뻔한 얘기죠. 그런데 이게 통계 자료에 의해서도 확인됐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미접종자가 얼마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통계에 의해서 증명된다고 밝혔습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10대의 경우 백신을 접종한 10대에 비해서 감염 가능성이 8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0세 이상의 고령자 경우에도 백신 미접종자 감염 확률이 백신 접종자보다 5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들의 중증으로 갈 가능성은 더 높았는데 12세 이상 백신 미접종자들의 경우 백신 접종자들에 비해 병원에 입원할 확률이 최고 22배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가주 곳곳에서는 어제 현재 캘리포니아 전역에 발효되어 있는 K-12 학생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하는 학부모들의 시위가 열렸습니다. 시위에 나선 학부모들은 백신 접종은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이며 교육부는 이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FDA로부터 백신 접종 승인을 받는 대로 어린 학생들까지 순차적으로 백신 접종 의무화를 적용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어제 벤나이스에서 열렸던 시위에 참가한 학부모는 백신 접종에 반대하는 시위가 아니며 학생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것을 반대하는 시위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FDA가 백신 기존에 접종을 완료한 백신과 다른 제조사 백신을 부스터샷으로 접종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입니다. 이 존슨앤존슨 백신의 부스터샷 접종을 승인하면서 각 백신의 혼용 부스터샷 접종도 허용할 계획입니다. 일단 알려진 것은 존슨앤존슨 접종 이후 모더나나 파이자 백신을 교차 접종하는 것, 그런 상황입니다. 파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맞고 존슨앤존슨을 맞는 경우는 아직 설명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한 차례 접종이 완료된 존슨앤존슨 백신을 맞은 사람이 모더나 백신을 추가 접종했을 때 항체 양이 보름 만에 76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파이자 백신을 접종했을 때도, 그러니까 존슨앤존슨 백신을 맞고 다음에 파이자 백신을 맞았을 때도 존슨앤존슨과 모더나 조합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항체 생성량이 동일 백신 접종 때보다 높아졌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존슨앤존슨 백신을 맞은 사람이 또 존슨앤존슨 백신을 부스터샷으로 맞는 경우 항체 증가량은 4배에 그쳤습니다. 혼용 부스터샷이 허용됨에 따라 현장 의료진들에게는 일부 재량권이 생겼다라고 뉴욕타임즈는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경고도 있습니다. FDA 전문가위원회 생물통계학자 지넷 리는 기존과 다른 백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메시지 전달 면에서 아주 엉망진창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모더나 백신의 경우 부스터샷 용량을 어느 정도로 어떻게 정할지도 명확하지 않고 FDA는 1회 접종량의 절반을 부스터샷 용량으로 승인할 것으로 전망되고만 있습니다. 현재 존슨앤존슨으로 백신 접종을 마친 인구는 1,500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미국 최초의 흑인 국무장관으로 새 역사를 썼던 콜린 파월이 이 코로나 합병증으로 별세했습니다. 미 전역에 추모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1989년 흑인 최초 합참의장에 임명돼 조지 부시 당시 대통령을 만나는 52살 콜린 파월의 모습입니다. 자메이카 이민가정 출신, 할렘가에서 성장, ROTC 출신으로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과 합참의장에 오르고 마침내 흑인 최초 국무장관이 됐던 전설적 인물도 세월은 이기지 못했습니다. 백악관에는 조기가 개양됐고 미국의 모든 관공서, 해외 대사관, 군부대도 일제히 조기를 내걸었습니다. Think of our Colin Powell. He's not only a dear friend and a patriot, one of our great military leaders and a man of overwhelming decency. He broke so many barriers, and those barriers were not easy to break by any stretch. But he did it with dignity. He did it with grace. 공화당 정부에서 국무장관을 했지만 2008년 이후 민주당을 지지했던 파월을 여야는 초당적으로 추모했지만 이라크전 개전에 대한 평가는 달랐습니다. As a senior leader, he helped 4 presidents protect our nation, represent us on the world stage, and chart our course through uncertain and turbulent times. He wasn't perfect. His speech in 2003 to the UN General Assembly claimed incorrectly
that Iraq likely possesse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코로나19 돌파 감염으로 숨진 것은 또 다른 면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존 로버츠 폭스뉴스 앵커는 백신이 얼마나 효과적일지 새로운 우려를 제기했다고 트위터에 썼다가 반론이 제기되자 내렸습니다. 측근들은 파월이 지난 2월 화이자 2차 접종을 받은 것은 맞지만 혈액암과 파킨슨병을 앓아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콜린 파월은 지난 7월 밥 우드워드와의 인생 마지막 인터뷰에서 당신이 만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알마 파월이라고 답했습니다. 알마 파월은 그의 부인입니다. YTN 호준석입니다. 전국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추운 지역에서는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똑같죠. 날씨가 추워지면 확진자가 늘어날 것이다. 지금 그렇습니다. 존슨앤존슨 데이터를 인용해 북부와 중서부를 중심으로 날씨가 쌀쌀해지기 시작한 주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감염자 숫자가 다시 늘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도 4차 재확산 초기 핫스팟이었던 남부에선 꾸준히 상황이 개선되고 있고 한때 많은 확진자를 냈던 플로리다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현재 떨어졌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따뜻해졌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쌀쌀한 날씨가 찾아온 몇몇 주는 신규 확진자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일어났던 현상과 비슷한 양상이어서 현재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0개 주 가운데 가장 추운 알래스카는 주민 대비 확진자 수가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싱가포르를 코로나로 인한 이 4단계 매우 위험 여행 국가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CDC가 싱가포르를 여행 경보 최고 단계인 4단계까지 상향한 것은 최근 싱가포르에서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CDC가 모두 4단계 새로운 국가를 추가한 것은 지난 8월 초 코로나 델타 변이가 전 세계에 빠르게 번지면서 16개 국가를 4단계 추가한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CDC는 여행 위험 단계를 제1단계인 낮음과 2단계인 보통, 3단계의 높음, 그리고 4단계 매우 높음까지 4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전 28일 동안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 감염자 수가 500명 이상인 국가들이 가장 높은 수준인 4단계에 분류되고 현재 4단계로 분류된 국가는 싱가포르와 호주, 영국, 그리스, 스위스, 터키, 아일랜드 등 84개 나라입니다. 한국은 이보다 한 단계 낮은 3단계에 자리하고 있고 이 4단계 국가로 여행을 피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한 개발도상국 방역 지원에 향후 1년간 총 1억 달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자체 입수한 WHO 산하 프로젝트 보고서 초안을 보도한 것입니다. 보고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와 백신 개발 속도를 높이고 방역 장비 등의 공평한 배분을 보장하고자 WHO가 가져온 프로젝트입니다. 백신 외에 10억 개 검사 키트, 1억 2천만 명분의 치료제 공급을 목표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대략 229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WHO는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선진국들이 기부한 약속한 기부액 185억 달러를 넘어서는 숫자입니다. 비용의 상당액은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키트 구매에 사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현재 빈국의 검사 건수는 하루 평균 10만 명당 50건으로 선진국 대비 6.6%에 불과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10월 19일) 화요일 남가제의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오랜만에 구름 거친 쾌청한 하늘과 함께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5, 6도가량 높아져 한결 온화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부분적으로 구름 지나겠고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게 유지됩니다. 목요일에는 낮 기온이 전날보다 5도가량 더 높아져서 예년 기온에 가장 근접하겠습니다. 또 이번 주 중에 가장 포근한 하루 되겠습니다. 하지만 금요일에는 낮 기온이 다시 5도가량 떨어지고 토요일에는 2도가량 더 내려앉겠습니다.
일요일 밤부터 다음 주 월요일 오전까지 비 소식도 나와 있고 또 비가 내리는 월요일의 낮 기온은 60도 초반까지 크게 떨어져서 쌀쌀한 겨울 날씨 보이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1도, 밤 최저 기온은 51도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0도 52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74도 49도, 해안 지역은 66도 52도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37도, 낮 최고 기온은 59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새로운 영감으로 움직일 때 미래는 현실이 됩니다. 기아자동차, 구매부터 재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홉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울세라 4세대 떨맞이 MRT로 수술 없이 티나지 않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라클 레이저 클리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5번 노을선상입니다. 락스포드 스트리트가 만나는 지점 카플레인에 모터사이클 관련된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다음은 605 사우스선상입니다. 라모나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히덴런 사고 있습니다. 405 사우스선상 버뱅크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세 번째 레인에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10번 이스트 선상입니다. 110번 노스로 연결되는 지점 슬로 레인에도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5번 노스선상 세븐스 스트리트로 내리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0번 웨스트 선상에서 5번 사우스와 만나는 지점에도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끝으로 10번 웨스트 선상입니다. 마운튼 애비뉴와 만나는 지점 히덴런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캘리포니아가 100년 만에 가장 건조한 해를 기록하면서 앞으로 1년 동안 극심한 더위와 가뭄이 악화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서부지역 기후센터 분석 보고서를 인용한 LA타임즈는 캘리포니아의 강우량과 강설량이 평균 11.87인치를 기록했는데 기존의 캘리포니아 연간 평균 23.58인치의 절반 수준밖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후센터는 10월 1일부터 시작돼 9월 30일에 끝나는 강수량 측정 기준해가 끝나는 시점에 캘리포니아 평균 강수량을 기록합니다. 캘리포니아주 수자원부에 따르면 강수량과 저장된 빗물 감수 사태로 지난 2021년 역대 두 번째로 건조한 해로 기록됐습니다. 또 역대 최저 강우량과 강설량이 기록된 1924년 이후 100여 년 만에 가장 건조한 해로 기록됐습니다. LA국제공항에 첨단 시설을 자랑하는 새로운 외곽 주차 건물이 완공돼 바로 오늘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LA시와 LAX 공항공사는 모두 2억 9,400만 달러가 투입된 새로운 LAX의 이코노미 주차 건물이 LA국제공항 센트럴터미널에서 0.5마일가량 떨어진 지점에 완공돼 오늘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공항 인근 웨체스터 파크웨이와 96가 사이 부지에 건립된 새로운 주차 건물은 4층 규모의 모두 4,300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고 자동 출입 서비스와 전기차 충전 시설까지 첨단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혐의로 연방 대배심에 기소된 마크 릴리 토마스 10지구 LA 시의원이 시의회 업무에서 배제됩니다. 이에 관련 소식 타운내 로컬 소식 이은 기자가 정리합니다. 부정부패 혐의로 연방 대배심에 기소된 마크 리들리 토마스 10지구 LA 시의원이 18일 시의회 업무에서는 즉각 물러나지만 의원직은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은 18일 시의회 동료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즉각 시의회나 소위원회 미팅에서 물러날 계획이지만 의원직은 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적절한 시기가 되면 시의원 업무에도 복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금요일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은 연방 대배심에 기소된 이후 처음으로 공개 성명을 발표하고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타운을 관할하는 10지구 마크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은 LA 카운티 슈퍼바이저로 재직할 당시 USC 학장과 공모해 정부 계약 이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아들을 USC 대학원에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시키고 교수직까지 제공받은 혐의로 지난주 연방 대배심에 기소됐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지난 14일 토렌스에서 교통사고로 당한 장년층 아시안 남성의 신변을 아는 주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피해 남성은 5, 60대의 연령층으로 지난 14일 오전 9시 223가와 버몬트 에비뉴에서 자전거를 몰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보건국은 피해 남성이 사고 당시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신원을 아는 주민들에게 연락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피해자는 새치머리에 키는 5피트 3인치, 체중은 150파운드 정도입니다. 사고 당시 여러색 스프레이로 칠해진 자전거를 타고 있었으며 남성은 열쇠 하나와 시계를 차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 남성의 신원을 아는 주민들은 전화번호 424-306-6310으로 연락해달라고 보건국은 당부했습니다. 가주 39지구 연방하원의원이 18일 다이아몬드 바에서 두 번째 지역구 사무실을 연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이아몬드 바 사무실은 수요일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영어 외에도 한국어와 중국어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이아몬드 바 사무실의 서비스를 받고 싶은 주민들은 전화번호 714-984-2440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휴관했던 한인타운 노인센터가 11월 1일에 다시 오픈합니다. 수강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강의당 참가 인원을 줄이고 거리 두기까지 코로나 안전 수칙을 준수한 상태에서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현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난 3월 중순 휴관한 올림픽과 놀만디의 한인타운 노인센터가 19개월 만에 문을 다시 엽니다. 노인센터는 여러 정부기관과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다음 달 1일 월요일에 재개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노인센터 측은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 강좌 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강의당 참가 인원도 15명씩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강의 시간사의 휴식 시간도 환기와 거리 두기를 위해 종전에 10분에서 30분으로 늘렸습니다. 강의 시간마다 수강생들의 백신 접종 여부를 카드를 통해 확인하고 참가자들 간 6피트 거리 두기와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방침입니다. 노인센터는 재개관을 앞두고 건물 전체를 소독하고 손 세정제와 비상용 마스크 비치 등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정문섭 노인센터 이사장은 시니어센터가 재개관을 하면서 새로운 각오로 임할 것이라면서 커뮤니티 봉사 프로그램과 함께 다민족 청소년들을 위해 UCLA 학생들이 지도하는 K-POP 교실과 지역 내 청소년들의 학습 향상을 위한 스템 교실도 무료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래 이제 11월 1일부터 새로 개강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코로나가 얼마나 힘들었던 것을 느끼시고 좋은 일들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또 노인들을 위해서 우리 일하는 그 일에 대해서 많이 적극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노인센터가 휴관한 동안 미주 한인사회 기업들이 노인센터 업그레이드를 위해 앞다퉈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센터가 새 단장을 마치고 수강생들을 맡게 됐습니다. 강창근 엣지마인 회장, 브라이언 김 털보 에어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이 지난 10년 동안 노인센터가 사용해온 강당의 낡은 책걸상과 음향기기를 완전 교체하고 대형 냉장고와 냉동고를 새로운 제품으로 기부했으며 반도건설 미주법인은 노인센터 지붕과 에어컨, 페인트, 레드 패널 라이트 교체 등 건물 전체 리모델링 공사에 도움의 손길을 보탰습니다. 노인센터 새학기 수강 신청자 접수는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시니어센터 1층에서 받습니다. 관련 문의는 전화 213-387-7733번으로 하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제네시스가 최지만 선수에게 제네시스 SUV인 이 GV80을 1년간 제공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차량은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가 발표한 충돌평가에서 가장 안전한 차량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제네시스 측은 최지만 선수가 월드시리즈까지 경험한 좋은 선수라며 운동에 전념해 지금의 좋은 성적을 유지하길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연중 무휴를 내세우는 한인 식당들이 최근 주 1회 휴업 간판을 내걸고 있습니다. 식당마다 손님들이 늘면서 코로나 회복세가 뚜렷한데도 영업시간은 오히려 줄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 휴업 결정이 어려운 식당들은 점심이나 저녁을 선택해 반나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일선 부족 사태가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고 물류 대란까지 공급망 혼란과 물가 급등도 야기되면서 미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와중에 한인 식당들은 자고 나면 오르고 있는 이 재료비 걱정으로 인해 직원들까지 구하지 못하는 실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회복세에 접어들어 구인 광고를 냈지만 채용에 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연방정부의 실업수당이 종료되면 좀 나아질까 기대감을 품었지만 물가 급등을 체감한 구직자들이 경제의 불확실성을 들어서 시간당 15달러가 아닌 30달러까지 요구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연 3%대의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모기지 금리가 내년에는 대폭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단기간 내 모기지 금리가 급상승할 경우 호황세를 보이고 있는 현재 주택시장이 냉각기에 접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경제매체 CNBC는 모기지 금리가 상승하면 전체적으로 모기지 대출이 올해보다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30년 고정 모기지의 경우 내년 평균 금리는 4%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습니다. 미국 최초의 비트코인 관련 상장 지수 펀드인 ETF가 바로 오늘 공식적으로 출시됩니다. ETF 전문 운용사인 프로시어는 비트코인 선물 시장을 추종하는 자사 ETF 상품이 19일, 즉 오늘부터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이 BITO라는 종목 코드로 거래된다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 선물 ETF의 거래 시작은 아직 초창기인 가상화폐 산업으로서는 큰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CNBC는 평가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뉴욕 주민 3명 중 2명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천만 명의 뉴욕 주민 가운데 1270만 명이 백신을 완전 접종한 것입니다. 뉴욕은 버몬트, 커네티컷, 로드아일랜드, 메인, 매사추세츠, 뉴저지에 이어 7번째로 백신 접종률이 높은 주입니다. 연방정부의 코로나 경기부양 현금 지원이나 실업수당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뉴저지주에 있는 불법 치료자들을 대상으로 한 현금 지원이 마침내 시작됩니다. 뉴저지주 복지부는 지난 13일부터 제외된 뉴저지 근로자 기금 웹사이트 운영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제외된 뉴저지 근로자 기금 웹사이트에 따르면 지원금 신청 접수가 곧 시작될 예정으로 현재는 신청 자격과 접수에 필요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는 내용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50개 주 중에서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의 날을 기념하는 첫 번째 주가 탄생했습니다. 뉴저지 주의회가 10월 21일을 한복의 날로 기념하기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뉴저지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로레타 와인버그 원내대표와 하원의 거든 존스, 벨라리 하틀 의원이 공동으로 제출했고 상하원의 합동 가결 절차를 거쳤습니다. 스테픈 스위니 뉴저지 상원 의장과 뉴저지 하원 의장이 함께 서명한 결의문에는 한복의 기원이 고조선 단군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한민족 전통 의상이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워싱턴 DC와 인근 지역을 오가던 열차 절반 이상이 어제 안전점검을 이유로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교통국이 보유한 열차 60%인 744대가 안전진단을 위해 운항이 중단된 것입니다. 당국은 이번 조치가 지난 10일 워싱턴 알링턴 국립묘지 인근에서 발생한 경미한 탈선 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사고로 부상자는 없었지만 열차 운행이 중단돼 승객들이 터널에 갇혀 있다 걸어서 탈출하는 소동이 빚어진 바 있습니다.
인종이 다양한 오클랜드시가 사실은 지역별 인종적 격리 현상이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C 버클리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베이 지역에서 흑인 인구가 가장 많이 집중된 센서스 트랙 10곳 중 6곳이 오클랜드에 속해 있고 히스패닉 인구가 가장 집중된 곳도 10곳 중 절반인 5곳이 오클랜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번 연구는 2020 센서스 결과를 기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17일 내린 비로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 모두 3만 5천 가구가 단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PG&E사 웹사이트에 따르면 사우스 샌프란시스코 6,882가구와 리치몬드 5,264가구가 정전됐고 날씨가 주 원인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주에 베이 지역,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는 최대 4인치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주말까지 최대 2인치의 비가 예상이 됐고 산호세와 산타크루즈는 1인치 이상의 강수량을 얻을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레이크타워 7,000피트 이상 고지대에서는 눈이 내릴 것으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애틀의 최고 인기 관광지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이 이 평소와 다름없이 활기를 띠고는 있지만 상인들은 2년 가까이 견뎌왔던 팬데믹 외에도 내면적으로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시애틀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마켓 방문객 수가 2019년 10월 수준의 이 75% 정도에 불과하고 마켓 내 222개 식당과 소매상은 거의 모두 문은 열었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아직 점포에 복귀하지 못하는 등 마켓 전체 점포의 15%가 비어있는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공직자 교육 의료계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마감 시한이 18일 어제로 만료됐습니다. 이 주 공무원인 주내 공립대 교직원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률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평균 9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높은 접종률을 보인 곳은 98%의 워싱턴 대학 그리고 에버그린 스테이트 컬리지며 가장 낮은 곳은 직원 88%가 접종한 것으로 워싱턴 주립대로 나타났습니다. 미 전국적으로 이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하와이주 역시 직원 수급과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와이 상공회의소가 지난 7월에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하와이주 내 고용주 80% 이상은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9월 들어 노동력 부족 기업은 53%로 다소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의 고용주는 직원 수급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시의회에서 법안 40조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과되면 호놀룰루시는 현행 10.25%의 단기 숙박세를 최대 3%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35억 예산 부족에 직면한 경전철 사업부 이사회는 지난달 단기 숙박세 증세액 일부를 경전철 사업에 할당하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경전철 사업부 일각에서는 단기 숙박세 이용 방안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봤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국의 상위 10% 부자들이 미국 주식의 90%를 독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분석도 필요 없네요. 90% 가까이 주식을 상위 10%의 부자들이 독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YTN입니다. 미국 전체 주식의 89%는 상위 10% 부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분기 말 기준으로 조사했는데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상위 10%가 보유한 주식은 가치액이 1년여 만에 43%가 불어난 반면 하위 90%의 주식은 33%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상위 1% 부자들로 좁혀보면 미국의 빈부격차는 더 뚜렷해집니다. 상위 1%의 총 자산은 미국 전체 자산의 32%를 차지해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CNBC 방송은 미 연방준비제도의 최신 정보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면서 코로나19가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켰다고 분석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코로나19 사태로 자산 불평등이 심화됐다며 이른바 부자 증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Big corporations and super wealthy have to start paying their fair share of taxes. It's long overdue. I'm not out to punish anyone. I'm a capitalist. 미국 포브스지도 올해 미국의 400대 부자를 발표하면서 이들의 총 자산이 1년 전보다 40%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기부는 줄어들어 자산이 늘어난 만큼 부자들의 관대함은 늘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아마존이 최대 성수기인 연말 연휴 쇼핑 시즌을 대비해서 계절 노동자 15만 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아마존은 이번 계절 노동자 채용은 연말 성수기를 대비하고 정규직 직원들에게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달에 발표했던 인력 확충 계획과는 별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마존은 지난달 창고와 운송망에서 일할 12만 5천 명과 사무직 4만 명 등 모두 16만 5천 명을 신규 채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아마존의 전체 직원은 130만 명으로 코로나 사태로 온라인 쇼핑이 많이 늘어난 지난해에만 50만 명이 신규 채용된 바 있습니다. 대형 생활용품 제조기업 P&G 많이들 아시죠? 집 안에 혹시 곳곳을 둘러보십시오. P&G 제품이 아닌 게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P&G의 사업 철학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나는 불매운동을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지 않은 이상 P&G 제품이 집안에 하나 이상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 대형 생활용품 제조기업 P&G가 소비자 가격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주요 제품, 주요 상품의 가격을 올리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생산 비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개선될 기미가 없다라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6월 자체 회계연도가 마감할 때까지 추가 지출 비용이 21억 달러에 달할 전망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산비 증가가 수익 감소로 이어졌고 결국 소비자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라는 설명입니다. LA 시의회가 오늘 탄소 중립 발의안 처리를 시도합니다. 앞으로 9년 후인 2030년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발의안을 오늘 표결로 처리할 예정이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당초 2050년도까지 탄소 중립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최근 20년을 앞당겨 203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 탄소 중립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면서 남은 온실가스를 흡수해 또 제거하고 실질적 배출량을 제로로 만든다는 개념입니다. 오늘 탄소 중립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와 기업, 개인 등 모두 각자 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노력에 나서게 됩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탄소 중립 내용은 태양광 에너지 재정적 지원과 벌목을 제한하는 구역의 확대, 또 이미 대기에 퍼져 있는 온실가스 제거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애플이 전력 소모는 크게 낮추면서 처리 속도는 빨라진 신형 맥북을 선보였습니다. 이 애플에서 내놓은 노트북들은 넷북이라고 부르죠. 이번에도 인텔 제품 대신 자체 설계한 반도체 칩을 탑재해서 성능을 높였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애플의 아이폰 위탁 생산업체 타이완 폭스콘은 애플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서 전기차 회사로 변신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YTN입니다. 애플의 신형 노트북 맥북 프로 16인치형과 14인치형을 공개했습니다. 애플은 맥북 프로에 자체 설계한 중앙처리 장치를 탑재했는데 기존 것보다 속도가 최대 70% 빨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인텔의 중앙처리 장치를 사용했던 애플은 자체 칩으로 대체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맥북 프로는 전력 소모는 크게 낮추면서도 14인치 모델은 14시간 동안, 16인치 모델은 21시간 동안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다고 애플 측은 설명했습니다. 그래픽 처리 장치도 기존보다 최대 4배 빨라져 전문가가 요구하는 극한의 그래픽 작업도 순식간에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Apple has a healthy installed base of pro users, and I think to them they're delivering upon their promise to bring the industry-leading machines into their hands, whether they're coders, whether they're video or photography enthusiasts. 맥북 프로 14인치는 269만 원부터 16인치는 336만 원부터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애플과 경쟁하는 삼성전자와 구글도 연말 특수를 겨냥해 스마트폰 신제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애플의 아이폰을 조립 생산하는 세계 최대 전자제품 중문자 상표 부착 방식 기업 대만 폭스콘이
SUV와 승용차 컨셉트카, 내년 대만 대중교통업체에 출고할 전기버스를 공개했습니다. 폭스콘이 이번에 전기차 회사로 변신한 것은 애플의 애플카 프로젝트 참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보도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메이저리그 플레이오프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진행되고 있죠. 아메리칸 리그, 내셔널 리그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2차전에서 역대 포스트 시즌 최초 1회 말루 홈런, 2회 말루 홈런을 터뜨렸던 보스턴이 어제 3차전에서 또 말루 홈런을 치면서 12대3으로 휴스턴 애스트로즈를 대파했습니다. 그러면서 2승 1패로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템파베이 레이스와의 디비전 시리즈에서도 6경기 내리 안타 10개 이상을 쳤고 챔피언십 시리즈에서도 안타를 계속 두 자릿수 이상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경기 토너먼트나 다름없는 포스트 시즌에서 상대 투수의 견제가 심하죠. 많은 안타를 칠 수 없고 특히 많은 타자들이 고전한다 이런 말 이제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보스턴 레드삭스의 6경기 연속 두 자릿수 안타는 포스트 시즌 최장 기록입니다. 신기록입니다. 그리고 또 말루 홈런 이 챔피언십 시리즈 3개도 말루 홈런 역사상 포스트 시즌 역사상 최다 홈런입니다. 1회, 2회 연속 말루 홈런도 최초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록들 지금 보스턴 레드삭스가 싹 다 갈아치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반면 내셔널리그는 좀 아기자기하죠. 끝내기 승리로 모두 다 9회 끝내기 승리로 애틀란타 브레이브스가 다저스를 1차전, 2차전 모두 잡은 상태입니다. 오늘 경기도 기대가 됩니다. 오늘 다저스는 낮 경기가 펼쳐집니다. 오늘 오후 2시 LA 다저스와 애틀란타 브레이브스 간의 3차전, 그리고 오늘 오후 5시 보스턴 레드삭스와 휴스턴 애스트로즈 간의 4차전 경기가 펼쳐집니다. 다저스 경기는 오늘 홈 경기 다저 스테디움에서 펼쳐집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아스날이 후반 추가 시간에 터진 극적인 동점골로 귀중한 승점 1점을 추가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전반 8분 아스널이 기세 좋게 선제골을 터뜨립니다. 깔끔한 2대1 패스 뒤 가마찬 공을 골키퍼가 쳐냈지만 달려들던 공격수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추가골을 넣지 못하면서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 주도권을 내주더니 끝내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후반 5분 어이없는 수비 실책으로 동점골을 헌납하더니 28분에는 뒷걸음질 치는 어설픈 수비가 또 한 번 마지막 방어선을 뚫렸습니다. 그러나 후반 추가 시간도 모두 지난 순간 아스널은 극적인 동점 극장골을 터뜨리면서 귀중한 승점 1점을 추가했습니다. 아스널은 5경기 연속 무패로 차곡차곡 승점을 쌓고 있지만 시즌 초반 연패 부진 탓에 순위는 여전히 톱10에는 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럽 축구연맹이 관중 난동 책임을 물어 잉글랜드 협회에 2경기 무관중 개최와 10만 유로 약 1억 3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징계는 지난 7월 열린 잉글랜드와 이탈리아의 유로 2020 결승전에서 수백 명의 훌리건이 입장권도 없이 경기장에 들어와 난동을 부린 데 대한 책임을 물은 겁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오늘 NBA 시즌이 개막합니다. NBA 이제 정규 시즌이 2021-2022 정규 시즌이 개막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낮에는 다저스 경기 보시고 저녁에는 레이커스 경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개막전 2경기가 열리는데요. 동부조에서는 브루클린 네츠와 미러키 벅스 간의 경기가 오후 4시 30분에 펼쳐지고 LA 다저스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간의 경기는 오후 7시에 펼쳐집니다. 올 시즌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한 팀인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그리고 레이커스 과연 부활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LA 레이커스 오늘 스테이플 센터에서 오후 7시에 경기하고 이 2경기 모두 TNT 채널에서 중계됩니다. 2021년 10월 19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새로운 영감으로 움직일 때 미래는 현실이 됩니다. 기아 자동차,
구매부터 재용자까지 아파틀론도 역시 뱅크 오브 홉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울세라 4세대 떨맞이 MRT로 수술 없이 티나지 않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라클 레이저 클리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가득 실으세요. 원하는 건 무엇이든 초대형 그림도 거뜬하죠. 언제나 기아 카니발 MPV는 자신있게 말합니다. 당신의 다음 도전은 무엇인가요? 기아 카니발 MPV